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스치는 감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내 입술과 그의 입술이 하나로 겹쳐졌을 때 본능처럼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안았습니다. 그가 거리낌 없이 내 허리를 감싸 올려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에게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신음하는 순간 내 온몸은 전율했습니다. 이성은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에 대한 갈증과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서 난 그의 리듬에 맞춰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서로의 뜨거운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난 그의 품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즌2 3부 거짓의 심연.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의 말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든 건 너잖아. 배신한 건 너잖아. 그 말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을 걸으며 나는 차라리 모든 게 내 착각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골목 모퉁이 카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고개를 든 순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유진. 나는 순간 너무 놀래서 벽 뒤에 몸을 숨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유진은 차분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남편은 그 순간 미묘하게 굳었던 얼굴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진은 의자에 앉으며 가볍게 웃었고 남편은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듯한 익숙함과 친밀함이 흘렀습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서유진의 그 표정, 부드러운 웃음, 그리고 어색함 없는 친밀한 공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순간 서유진이 손을 내밀었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벽 뒤에서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랑 아무 관계 없어. 서유진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의 말이 귓가에서 부서졌습니다. 나는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차갑게 던진 말들, 그리고 그 웃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유진의 미소와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어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난 서유진이랑 아무 관계 없어. 난 아무 상관없다고. 그날 죄책감 없이 날 속이던 남편의 거짓말에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빨간 글씨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급 독촉장.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거기 찍힌 숫자는 3억.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생긴 빚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옆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대출 완납 확인서, 같은 번호, 같은 계좌, 그리고 완납 처리된 상태. 3억이 누군가에 의해 갚아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갚았을 리 없었습니다. PC방 수입으로는 턱도 없을 금액이었으니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머릿속이 뒤엉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선영 언니, 남편의 대학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혹시 뭔가 단서를 알고 있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미숙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씁쓸하고도 놀란 듯 했습니다. 너 괜찮은 거야? 응, 언니. 괜찮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집에서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를 봤어요. 3억, 집이랑 가게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다 갚아졌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걸까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 언니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 자식 개벌을 못 버렸네. 미수가. 내 남편 원래 그런 놈이야. 대학 때도 늘 그랬어. 카드비, 당구비, 술값, 맨날 카드 쓰고 돈 빌리러 다니고 늘 빚에 허덕였거든. 그때도 여자 문제로 말이 많았고.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때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 내 남편이 진 빚 서유진이 대신 갚아줬다더라.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무리랑 잘 안 어울렸지만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서유진이 학교에도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유학을 떠나버린 거야. 아마 그 일 때문일 거야. 그 소문이 진짜라면 둘 관계가 단순하진 않았던 거지. 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가 무겁게 말을 이어갔다. 정확한 건 나도 잘 몰라. 그땐 그냥 떠도는 얘기였으니까. 근데 미수가 너도 느끼잖아.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내 남편 그리고 서유진 뭔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건 맞는 것 같고. 너 정신 바짝 차려. 괜히 이 상황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끝날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서유진, 그 여자 어떤 집안이야? 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몰랐구나. 서유진 아버지 서한건설 부회장이야. 건설업계에서 늘 2인자라 불렸던 집안이지. 계열사만 해도 수십 개고 서열로 치면 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야. 너도 알잖아. 그런 집안 보통이 아니야. 뭔가 예사롭지 않다. 아무튼 내가 좀 더 알아볼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내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억의 빚, 이미 갚아진 돈, 그리고 서유진, 서한건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공포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영 언니와 통화가 끝나고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걸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정리되지 않았죠. 계속 맴도는 선영 언니의 말, 서유진, 갑작스런 유학, 군대, 3억 원의 빚, 서한건설, 군대는 때가 돼서 간 거라 생각했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호프집, 몇 번의 사업 실패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며 PC방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도움에 제 적금과 퇴직금까지 보태 겨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남편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3억 원의 빚, 선영 언니 말처럼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서류 봉투, 장부, 과거 흔적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의 주차 영수증, 불과 이틀 전, 장소는 한강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 공용주차장. 그때는 남편은 분명 PC방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나는 PC방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낯선 알바생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자정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았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서유진 모른다면서.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데? 대학교 때 당신하고 유명한 커플이었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너 이제 와서 그게 왜 중요한데? 그 이름에 대해 알아서 뭐 할 건데? 3억, 그 빚은 뭐야?
가게 투자라고? 웃기지 마. 가게하고 집까지 담보 잡히고 그걸 한 번에 다 갚았다고? 그 큰 돈이 왜 필요했어? 그리고 무슨 돈으로 갚은 건데? 미수가, 너 그렇게 당당해? 바람 피운 건 벌써 잊었어?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한다는 말이 이거니? 참 진짜 정 떨어진다 너. 그 말에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서유진 모른다면서? 지금은 뭐야? 왜 말을 바꾸는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서유진 알았다 치자.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지금 나한테 따질 자격이 있어? 다른 남자랑 놀아난 네가 기가 막혀서. 너야말로 내 꼴이 어떤지 알아?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따져 묻는 거야?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더럽힌 게 뭔지는 알아? 그리고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내 꼴은 불쌍하다 못해 역겨워.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아직 사는 줄 알아? 그냥 웃기니까. 내 꼬락서니가 측은해서. 그러니까 입 닥치고 내 잘못이나 씹어 삼켜. 서유진 이름 따위 내 더러운 짓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혼해줘. 부탁할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더는 못 버티겠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웃기지 마. 나 그렇게 쉽게 널 놓아줄 생각 없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돼.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아냥이었고 조롱이었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옷을 걸쳐 입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이 떨려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웃음이 계속 맴돌았고 그 웃음은 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롱 섞인 비웃음 같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책상 위의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PC방과 아파트 담보, 대출, 빚, 그리고 서유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어떤 그림으로 이어지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카페에서 봤던 서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녀는 단순한 질투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이유,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가끔 스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 속에서 이상하게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다 들여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멀리 주차된 검은 차 한 대, 그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난 서둘러 커튼을 치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괜찮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네. 언니, 뭔가 이상해. 내가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누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진도 그렇고 소문도 그렇고 마치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야, 그거 뭐더라? 몰래카메라. 그래. 너 도청 당하는 거 아니야? 도청? 미수가 베란다로 나가서 베란다 문 열고 통화하자.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 언니. 그리고 잠시 후 베란다에 언니. 그래, 생각해봐. 내 동선이, 내 움직임이 너무 빨리 퍼지잖아. 그리고 사진까지. 이건 누군가가 지켜보고 녹음하지 않고선 불가능해. 혹시 내 남편이나 서유진 쪽에서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하고도 남을 거다, 그것들은.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또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는 선배한테 들은 얘긴데, 서유진 말이야.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 접고 해외로 나갔잖아. 그때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었어. 아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재벌가들 가끔 그러잖아. 해외에서 애 낳으면서 이중 국적 따주고 집안 밖에 시선 피하고. 내 선배가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거기서 서유진을 직접 봤대. 근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거야. 그 애 아빠 얘기는 전혀 없었고 애 아빠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냥 서유진과 아기. LA 근처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뿐이야. 나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공백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수가,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더더욱 누군가랑 나눠야 하는 거야. 그 따뜻한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신경 써줘서요. 예, 나중에 맛있는 밥이나 사.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연락할게. 힘내자, 미수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견딜 수 없는 불안을 안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도청 장치 탐지. 다음 날 남편이 PC방으로 출근한 사이 탐지 전문가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았고 그들의 손에는 작은 기계 장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탐지기, 초음파 센서, 렌즈 감지기, 거실 한쪽, 소파 밑, 탐지기에 불빛이 번쩍였고 여기 있네요. 손끝에 걸려 나온 작은 검은 장치.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기계들이 하나둘 꺼내졌습니다. 소파 밑, 액자 뒤, 천장 구석, 조명, 심지어 침실, 화장실, 옷장 위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설치된 거죠? 꽤 오래된 겁니다. 최소 몇 달은 넘었네요. 가정집에서 이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걸 본 건 저희도 처음입니다. 원격 장치도 있네요. 외부에서 컨트롤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차단 조치는 가능한데요. IP 추적을 원하시면 경찰 신고가 먼저 들어가야 해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 접수 처리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삶 전체가 누군가의 눈과 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 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두 이름, 서유진, 그리고 내 남편. 나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청 장치, 숨겨진 카메라, 그리고 선영 언니가 흘려준 이야기들, 남편의 3억의 빚, 서한건설, 서유진의 해외 출산과 그 공백의 시간, 이 모든 걸 품은 채 나는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단호했죠. 그래요, 미숙 씨.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 바닷가 펜션에서 마주 앉았고 대표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 있었습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작은 상자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미숙 씨, 이게 다 뭐죠? 집에서 나온 도청 장치예요. 카메라도 있었고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미숙 씨.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 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내 서유진 씨, 아내분 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해외로 갔던 거 아세요? 유학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만 왜죠?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이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아이를 낳았다고 제가 아는 선영 언니가 들은 적이 있대요. LA에서 아기를 아는 서유진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표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 대표는 숨을 고르며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혼란과 아픔이 번져 있었죠. 그러나 곧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진실이 어떻든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꼭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무조건 당신을 지킬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적어도 이 싸움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군요. 비자금, 도청, 서유진과 당신 남편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는 내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미숙 씨,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흔들려도 끝까지 당신 곁에 제가 있을 겁니다.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준 단 한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서 나를 품에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안을 파고들자 난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와 가까워지자 호흡이 가빠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 뜨거운 시선이 불꽃처럼 내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스치는 감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내 입술과 그의 입술이 하나로 겹쳐졌을 때 본능처럼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안았습니다. 그가 거리낌 없이 내 허리를 감싸 올려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에게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신음하는 순간 내 온몸은 전율했습니다. 이성은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에 대한 갈증과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서 난 그의 리듬에 맞춰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서로의 뜨거운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난 그의 품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욕망이 뜨겁게 타오르던 순간 속에서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더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결말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